김대남이라는 사람 관련된 일에 관한 겁니다.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 녹취 파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죠. 그만큼 오늘 오전 당내 기강을 강조한 일성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친한계 모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부쩍 자신감을 회복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당내에서 고립무원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평가들을 어제 친한계 의원들 2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세력화를 좀 보여줬고 그 이후에 오늘 뭐 점심에도 원외위원장단 오찬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 사실은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당내에서 친윤계 쪽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네.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당 대표로서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뚫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는 소수파다. 일각에서는 친한계 실체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자, 어제 만찬 회동에서는 당선 직후에 만찬했을 때는 한 10여 명이 모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만찬 회동은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친한계의 새 과시 아니냐 이런 해석이 오늘 조간신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었고 저는 오히려 20여 명이 어제 모였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듣는 얘기를 보면은 최소한 30여 명은 더 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정치권에서는 뭔가 뜻을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서 어제 그 20명, 22명인가 3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현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처음으로 회동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는 꽤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성동 의원은 어제 있었던 이 친한계 만찬에 대해서 이런 관전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는 전체 당원, 전체 국회의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당 대표라면은 전체의 내가 대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체 의원을 전체 당원을 다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날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 부산 지원 유세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출국길 배흥에 가지 못했는데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국내 이슈를 최대한 띄우지 않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죠. 그만큼 친한계 만찬 날짜 선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치적인 함의를 좀 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요 시기를 가지고 또 문제 삼았습니다. 묘한 시기에 묘한 만남이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김종혁 최고위원
밥 한 끼 먹은 것을 두고 계파 정치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개파 정치다 비판하던데 대표가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 자체를 뭐 계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 모임에서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뭐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도 그것을 감싸거나 혹은 그분들이 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인사적인 혜택을 입는다든가 이러면 이건 계파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뭐 한동훈 대표는 계파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인맥이라기보다는 논리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또 왜 이 시기냐, 그게 세력화를 과시하는 게 아니냐, 그 시기를 지금 문제점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시기는 좀 과도한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그 10월 6일이라고 한 날짜는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면은 한 달가량 이런 의원들 간의 오찬 만찬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직전에 어떤 최적의 시점을 택해서 오래전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중간에 무슨 뭐 국회 표결이라든가 또 대통령 순방 가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시점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것이 계파 정치냐? 글쎄요. 당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하고 밥을 먹는 것까지 계파 정치라고 하면은 도대체 당대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개인의 친소 관계를 위주로 그렇게 무리를 형성하는 그런 정치를 해오는 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때 도왔던 인연이 없지만 저 자리에 와서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쓴소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치나 노선 면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명분을 중시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간다면은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어제 만찬에 모였던 의원들을 또 친한계로 이야기를 하냐 마냐를 두고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표 내표와 관련해서는 이거 우리는 완전히 단속을 했는데 이거 우리 쪽이 아닌데 어디서 이게 나왔지라고 약간 좀 당황하셨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에서 이것을 공격을 하고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지 좀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가 당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오는 거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있었죠.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고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결표가 의원수 108명에서 4명이 부족한 104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4표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감 또는 또 다른 이 야당의 공격에 저 4표가 어떤 씨앗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네, 저는 그 4표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직전에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 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4표 이상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인미 부위원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서 안녕히 가십시오. 네.